2023학년도 한성대학교 수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형에 대한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대라든지 또 한성대 이외에 다른 어느 학교들을 지원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의 재현작들을 통해서 올해 수시에서 어떤 실기 전략으로 합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대학교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수시에서만 선발을 해요. 실기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72명이 지원이 되고요. 경쟁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18대 1, 18.3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됐었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인서울학교인데 높지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워낙 인원을 많이 뽑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1318명이 지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이 뭐 15명, 20명 이 정도의 모집 인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경쟁률 그 학교들이 60대 1, 10대 1 정도 된다고 하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명수를 봤을 때는 한성대학교나 경쟁률 70대 1인 학교나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학생부가 20% 그리고 실기가 80%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실질적인 학생부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실기력이 좋은 학생들은 한성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크게 불리한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실기를 정말 잘하는데 한 5등급 중반 정도 된다. 한성대 쓰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기를 정말 잘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도 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을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예비 번호도 일단은 좀 많이 도는 학교입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교과 100%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반영 교과별 전 과목이 반영돼요. 일단 수학까지도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뭐 예를 들어서 아예 7, 8등급이라 하더라도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적이 이렇게 좀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사실은 3.5에서 4.5 이 등급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합격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등급 이하인 5등급 중후반인 학생들도, 왜냐하면 수학 반영이 됐을 때 수학 성적이 그렇게 좋은 학생들이 이재능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걸 반영을 했을 때도 4.5에서 5.5 등급권대 학생들도 상당수 많이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과연 어느 학교들을 수시에서 지원을 할까 생각해보면, 일단 인서울에 있는 여대 학교들 많이 지원이 되겠죠. 인서울 여대 중에서도 뭐 서울여대, 뭐 덕성여대 실기 반영비가 극도로 높은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학생부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반증이잖아요. 한성대도 실기 반영 비율이 80%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같이 동시에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이 좀 더 좋은 학생들, 성적 관리가, 내신 관리가 좀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단대죽전이나 중대 안성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한성대를 지원을 한다. 인서울에, 진짜 서울 안에 있는 학교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지원이 되고요. 경희대, 그리고 뭐 경기대, 가천대 이렇게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인서울의 한성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혹은 뭐 숙대라든지 진짜 나는 경기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학교만을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과기대, 숙대 뭐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 실기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한성대학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예비도 많이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전형 요소랑 지원하는 학교들, 중복 학교들 살펴봤고요. 한성대학교가 2019년도, 2019학년도부터 수시로 기초 디자인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 기초 디자인으로 합격했던 그림들이 첫 번째 수시 합격 재현작, 우수작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해에 나왔던 거는 자동차, 그리고 뭐 의자 이런 식의 형태들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동차의 형태가 되게 힘들게 보일 수는 있지만 자동차의 부품들을 또 분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활용한 어느 정도의 기초 디자인을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도가 특이하다, 무엇이다 이런 것들보다 한성대학교는 뭐 그렇지 않은 해도 있지만 주어지는 소재의 난이도가, 소재 자체에서의 난이도가 조금은 높은 소재들을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소재를 분해할 수 있는지, 분해할 수 있다면 분해되는 요소의 조형 요소들을 어떻게 판단해서 주제부에서 연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고, 그만큼 드로잉력과 묘사력, 정확한 표현력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에 나왔던 소재는 글쎄요, 이게 뭐 그 전년도에 자동차보다 난이도에 있는 소재는 아니지만 그리면서 또 혹은 표현한 후에 이게 생각보다 형태력과 어느 정도의 채점을 하는 부분에서의 좌우를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소재는 쇠사슬이었습니다. 쇠사슬 하나하나 그리는 건 쉽지만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연결 구조를 잘 끝까지 형태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죠. 쇠사슬과 TV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죠. 모니터 그리고 유리잔 이렇게 출제가 된 겁니다. 유리잔 안에 있는 물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들도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합격한 그림들을 봤을 때는 뭐 정중앙 포인트에서 평면적인 시점으로 면분할 위주로 표현한 그림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원포인트 구성으로 해서 뭐 임팩트 주제부에 대한 임팩트를 보여준 그림들도 있었고, 뭐 모니터 화면이라든지 뭐 유리컵이라든지 가볍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질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질감 위주의 어찌 보면 약간 물성을 중심으로 한 동덕여대 중심의 연출로 표현을 해서 합격을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어느 주어진 소재의 색상들은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색상들이 표현이 된 그림들도 있고, 무채색으로 단아하게 기존의 고유의 이 사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색상들로만 단아하게 표현한 그림들도 합격이 됐었습니다. 2021학년도 한성대학교의 소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봤을 때는 형태력이 있네 없네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큐브,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물, 외형은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나서 보면은 투시에 의해서의 형태력이 잘 보여질 수 있는 사물들, 큐브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건 레고 블럭 이런 것들이죠. 이런 소재들이 출제가 됐을 때 오히려 학생들은 쉽네, 생각보다 쉽네, 자동차보다 쉽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끝까지 형태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하면서, 이게 여러 9개의 면으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형태가 틀려진다라고 하면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중시하는 큐브, 그리고 이어폰, 책 이렇게 소재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 기본적인 기하 도형 형태의 소재들을 줬기 때문에 이 소재들로 어느 정도의 조형성을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 연출의 한 요소였죠. 그리고 이어폰을 줬기 때문에 집중감에 대한 부분도 물론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작년 2022학년도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자동차 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소재가 자동차 하나,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소재가 2개 이상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굉장히 난해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어진 소재는 스마트폰, 그리고 안경, 그리고 예전 전화기. 이런 전화기는 요즘에 우리 학생들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집에도 없어요. 집에도 무선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수화기가 있고, 수화기와 본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줄도 있고, 안경도 있고, 생각보다 안경이 대칭적인 형태, 이게 평면으로 그리면 상관없지만 투시가 들어갔을 때 이 안경의 형태를 잡기가 의외로 까다로운 경우들도 있거든요. 스마트폰이야 워낙 간단한 그냥 네모형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안경과 이 수화기, 특히 수화기의 줄, 그리고 수화기 이 받는 부분을 스케치하고 표현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소재들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완성을 시켰냐에 대한 합격 재현작들을 쭉 보면 일단은 가운데 시점, 그러니까 거의 평면 시점으로 해서 연출을 했고,
연출 위주의 큰 돋보기, 그러니까 이 안경의 프레임을 통해서 바라본 모습으로 표현한 그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좀 극한 상황, 안경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 이 수화기를 통해서 연출이 되는, 마치 뭐 아날로그와 디지털 충돌 이런 이미지가 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연락 수단과 현재의 스마트폰을 통한 연락에 대한 수단,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연출한 그림도 보이고, 되게 플랫한 형태로, 그러니까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워낙 그릴 수 있는 소재, 그려야 되는 소재에 대한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질감 표현을 하나하나 다 하다 보면 시간 안에 완성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플랫하게 간단한 질감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완성을 한 그림들도 합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채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보색 관계, 밝은 명도, 어두운 명도에 대한 보색 관계를 통해서 주목성을 유도한 그림들도 눈에 띄고요. 아무래도 이게 질감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물성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깨진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연출들을 주제로 해서 한 그림들도 많이 보입니다. 동덕여대를 지원하는 학생들과 어찌 보면은 뭐 유사한, 동덕과 한성대학교는 합격한 그림들을 봤을 때 소재에 따라서 물성을 적극적으로 잘 연출하고 표현한, 주목성 있게 주제부에서 표현한 그림들이 합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준비를 해 나가도 된다. 왜냐면 그런 그림들도 많이 합격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소재에 따라서 물성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 방법도 동덕여대 실기에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쭉 보면 소재에 대한 난이도가 높았던 해도 있었고, 질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해도 있었습니다. 적극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안경이 나왔을 때 안경으로 크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연출을 했던 그림들이 합격이 됐던 것들처럼, 소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분명히 필요한 소재, 어찌 보면은 출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성대학교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 부분 잘 노려서 준비를 하게 되면 경쟁률 뭐 대비, 그리고 지원자 대비 굉장히 가기 힘든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서울에 있는 수능 보기 전에 합격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잘 유념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